영상 자서전 제목 정신유산 영상으로 만들기 청강로 영상 작가편 제5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상 자서전 청강로 작가편 5부입니다. 오늘은 영상 자서전을 홍보하는 시간으로 준비했고요. 역시 진행을 맡은 저는 세종인상학당 방송반 드림 아나운서 6학년 박미소입니다. 할아버지, 예. 오늘은 제가 할아버지 옷을 입고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요. 왜 할아버지 옷을 입었을까요? 맨날 겨울 옷을 입고 와가지고. 네, 그래서 좀 더웠고 오늘 제가 체육대회를 해서 선생님이 버려도 되는 옷을 가지고 오라 해갖고요. 네. 근데 할아버지, 네. 홍보가 어려운 거 맞죠? 홍보만 잘하면 대박 나는 거요. 저 모델이 네. 그게 홍보예요. 근데 시계 어디 갔어요? 시계요? 여기 있습니다. 네, 시계 보는 중이에요. 시계를 찾아야 돼. 1시간 내에 끝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보시는 분들이 대충 보지 말고, 자기가 출연한 것처럼 보시게 하기 위해서 이제 홍보 영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요. 예. 할아버지 돌발 질문 제가 잘하는 거죠? 돌발 질문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왜요? 돌발 질문 이렇게 하는. 그랬구나. 돌발 질문! 뭡니까? 그럼 제가 이 영상 자서전의 홍보 모델 맞지요? 그러네. 홍보 모델이네. 홍보 홍보대사였어. 모델입니다. 홍보대사입니다. 네. 근데 그럼 여기 누가 출연하고 싶다, 어떻게 하는 건지 이제 알게 하자는 거잖아요. 이렇게 홍보 영상이. 출연하고 싶다. 네, 그렇다. 그럼 제일 첫 번째는 무엇부터 시작하죠? 그러면 먼저 저를 만나서 저하고 이제 평이한 만남으로 대화부터 시작합니다. 만나는 게 시작이에요. 만나서 뭐 하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한 3시간 정도? 네, 그 정도. 무슨 이야기를 해요? 네, 살아온 이야기, 살고 있는 지금의 이야기, 또 앞으로 살아갈 이야기 이런 것을 듣고 그러면서 원고를 구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할 인터뷰 원고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원고를 만드는 거예요. 그건 할아버지가 아니라도 누구나 만나 차 한잔하면 누구나 다 만들지 않을까요? 우리만의 독특한 차이가 있습니까? 물론 그거 다 할 수 있어요. 얘기 못하는 사람이 벌써 말이나 원고나 글은 다 써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5천만이 그런 일을 했다고 할 때 1등부터 5천만 등까지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면 네. 그냥 글을 쓰고 그냥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중요한 걸 빠뜨리면 안 되는 게 있다. 네. 상대방 자신도 모르는 그 무언가를 찾아내야 된다. 이걸 정신유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해인지 메타코그니션 아니에요? 그렇지. 그게 맞았어. 그걸 설명할 수 있어요? 네. 우리 세종인상학당에서 배웠잖아요. 왜 동네 1등이 별것도 아니고 한국의 1등도 부족하고요. 99점까지는 웬만한 사람들이 모두 오를 수 있고. 그렇지. 책 들을만한 사람 다 써요. 그렇죠. 말도 다 해요. 그런가요? 미소같이 말 다 하는 것 같지만 틀려요. 하지만 문제는 나머지 1점이다. 그 1점이 다시 100점으로 쪼개져 이제부터 기록이 세워진다. 한마디로 100점 100점 0.001초 그 그러니까 차이로 금메달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세계 1등 그 올림픽 금메달도 0.001초 차이로 결정된다 하신 것 말입니다. 맞아요. 그 미소가 이걸 기억하네요. 맞습니다. 기억해야죠. 상위 인지라고 하는 것은 1등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창작의 세계는 다 책을 냈지만 책이 등급이 다 있다. 그러니까 좋은 창작물을 만들어야 된다. 재능이. 그리고 꽃이 아무리 많아도 예쁘고도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이 있어요. 그거 달라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책이나 말이나 이런 것이 잘하는 말이 그 차이가 있습니다. 얼핏 볼 때는 아무것도 차이가 없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네, 더 이쁜 꽃. 사람도 꽃이 다르듯이.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작의 세계를 누비면서 더 좋은 뭔가를 찾기를 중심으로 정신유산 영상으로 만들기, 즉 영상 자서전의 기획 의도와 기획의 핵심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청강로 작가편 제5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잘해보십시다. 이제 이쪽으로 왔습니다. 네. 그럼 5부 영상 자서전 홍보 영상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첫 번째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그래서 물어보세요. 새로 여쭙겠습니다. 네. 초대받은 손님은 영상 자서전에 출연하여 살아왔고 살아가고 살아갈 이야기를 빠릅니다, 남기도록 말이. 그런가요?
출연하여 살아왔고 살아가고 살아갈 이야기를 남기도록 하신다는 거지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본인 대신 아나운서나 나레이터가 해설로 깔아주는 게 아니고 출연자 본인이 자신의 입으로 말하는 것을 찍는 거라 하셨죠. 네, 맞아요. 근데 영상 자서전을 대부분 보면은 아나운서들이 그런 말을 대신해줘요. 그거는 꿈인 겁니다. 그리고 사진 가지고 나레이션을 까는 그 나레이터가 이렇게 뭐 저 몇 년도 태어나서 저거보다 네.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그것이 남이 해주는 게 아니라 솔직한 것이 순도가 100%고 그것이 진짜 영상 자서전이 된다. 그렇지 않은 것은 가식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네, 어떤 다른 누구 작가나 제작자가 꾸며주는 것과는 달리 말하는 당사자니까 솔직하여 이제 순도 100%의 진실한 영상을 만드는 거다. 그런 그렇죠. 말씀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걸 말고 왜 멘탈 네코시스트 그 정산이라네 정신유산 남기기 전문가가 영상 작가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네. 뭔가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영상 작가인데 영상에 뭘 찍느냐고 할 때 그 사람의 얼굴 인물 뭐 그 벼슬 이런 걸 찍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했고 그렇게 찍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깊은 꽃 속에 든 꿀과 같은 거를 찍어내는 겁니다. 그걸 찍어내려면은 네. 원고를 잘 써야 되고 대담을 잘해야 되고 그 사람의 특징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스스로 말을 하게 하는 거죠. 이것이 영상 작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유산이라는 건 물질하고 다르고 보이는 거하고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정신유산은 물질유산과 다른 것이다. 이건 사실 어려워서 알아듣기도 힘든 말인 것 같은데. 근데 어른들은 잘 알아들어요. 그래요? 정신유산이 그러니까 물질은 뭐 이제 가지고 있는 거고 이거 배운 것 같아요 어디선가. 그러면은 정신유산이 뭐죠? 그 반대말부터 알려주세요. 반대말은 이제 물질 문명, 물질 문화 그리고 돈. 우리 사람 속으로 말할 것 같으면 사람은 몸이 있고 그 속에 생각이 있고 정신이 있어요. 그 영과 혼과 육이 있다고 해서 영혼 육이라고 하고 해서 3번설도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할아버지 그러면은 물질유산은 사람의 장기인가요? 장기 그거는 그렇지. 육체도 일제 그것도 장기도 물질유산인데 물질유산이라는 건 돈 벌어오는 아파트나 부동산이나 그런 걸 물질유산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한껏 격을 높여서 정신유산은 무엇인지 누구에게나 다 있다 하신 정신유산에 대한 집중 질문부터 시작하도록 시작하겠습니다. 네, 정신의 반대는 물질이고 육체다. 정신도 실체가 있지만 보이거나 손에 잡히지는 않는다. 그러면 더 어려워질 건데요. 우선 정신은 어디에 우리 머릿속에 있나요? 아니 그것보다 인체 이야기부터 먼저 꺼내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가만히 보면 이 머리에서부터 뼈가 이렇게 서가지고 다리 둘 세워가지고 요 앞에다 이렇게 내장을 넣고 여기서 밥을 먹고 내장 속에 밥이 들어가서 소화가 되면 거기서 양분을 취해가지고 사는 간단한 구조예요. 인간의 구조가. 그러니까 크게 머리, 몸통, 다리, 팔다리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이것이 다 기능이 있는데 우리의 그 정신유산,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뇌 속에 들었다? 얼뜻 이렇게들 말을 해요. 근데 할아버지가 공부해 본 바로는 뇌 속에 들은 것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이 어려운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근데 3분설이 있고 또 2분설이 있는데 3분설은 뭐고 2분설은 뭘까요? 그거는 철학을 하게 되면 그런 걸 배워요. 철학을 배우는데 3분설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의 말을 3분설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2분설은 영혼과 육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2분설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2분설이다 3분설이라든가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2분설이고 3분설이고 인체고 정신이고 혼이고 육이고 간에 거기서는 무엇을 하는가 하면 정신유산. 사람이 살다가 몸을 못 남기고 가잖아요. 다 죽어서 썩고 물이 되고 흙이 되잖아요. 그 남기는 게 무엇이냐. 그것이 우리가 평상에 생각했던 호랑이는 가죽이고 사람은 이름이라고 하는 건데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뜻이다. 뜻.
무슨 뜻? 우리 다음 질문. 그러면 할아버지 이렇게 합시다. 어떻게 하세요? 시작하기 전에 저한테 설명을 좀 해주셨잖아요. 네. 정신은 무엇이고 생각은 무엇이고 영과 혼과 욕은 어떤 것이라고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죠. 사실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거 어려워요. 네, 어려운 거니까. 네. 네, 그러니까 순서도 없이 뒤죽박죽이 되더라도 제가 나오는 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오늘 그럼 어려울 답변해 주세요. 건데 네.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근데 무엇인가 질문을 할 것 같으면 질문에는 그 목적을 가지고 질문해야 됩니다. 네. 무슨 답을 듣기 위해서인가라는 목적이 뚜렷해야 돼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정신유산이라는 게 무엇이냐. 네. 사람을 찍을 때 그냥 인물 찍고 옷 찍고 집 찍고 아파트 찍고 네. 그 사람의 그 사진 찍고 네. 이런 것은 영상 자서전이 좋은 영상 자서전이 될 수가 없어요. 뭘 찍어야 돼요? 정신유산이요. 정신유산이 뭐예요? 정신적 재산, 정신, 지식, 알고 있는 뜻, 그것을 뜻. 찍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물론 목적이 있겠네요. 그러면은 이건 정신유산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하자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이 영상 자서전은 정신유산을 찍을 건데 오늘은 그 홍보 영상으로서 정신유산이라는 게 무엇이냐, 여기 초대 손님에서 무엇을 찍을 것이냐,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건데 이걸 책으로 써도 어려운 거고 말로 해도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제 미소하고 이제 할아버지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것이 할아버지가 무슨 만능이 아니니까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의 윤곽이 딱 잡히게 돼요. 이게 무엇을 찍으려고 하는 거구나.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사람의 몸속에도 이렇게 전기 찌지직이라 흐릅니까? 그게 대전이라고 하셨는데 서울, 대전, 대구, 내가 부산 하는 설명을 거? 좀 일부 했죠 아까. 예. 네. 대전이라고 하는 게 근데 서울, 대전, 부산 그런 대전이 아니라고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대전. 대전이다. 그것은 내가 전기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전기나 어떤 과학에서 그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대전이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기 다르고 대전 다르고 전하 다르고 전류 다르고 대하가 다르고 다른 게 많아. 이거는 이런 것은 지금 이제 사람의 생각의 세계, 정신의 세계를 말하려면 비유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사람은 누구나 대전되어 있다 하셨는데요. 예. 알고 보면 우주가 대전체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렇어요. 네, 대전체가 무엇이며 그것이 정신유산이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네. 우주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행성 빼고 끝. 그러니까 그 천체? 공간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죠? 네. 그런데 그 공간에 무한대의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별. 아니요, 별 말고 아니에요? 별과 별 사이에 공간이 더 크겠어요? 별이 더 크겠어요? 별과 별의 사이. 그렇죠. 그 공간이 그걸 궁창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 궁창이 그 공간이 별과 별은 거기다 대면은 깨알 같은 거고 그 별과 별 사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땅보다 크고 많은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근데 그 별과 별 사이가 네. 아무것도 안 들은 게 아니라 그 안에 무한대로 채워져 있는 게 있는데 그 무엇인가 할 것 같으면은 성분이에요. 우리는 이제 보통 1000km까지는 대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대기 바깥에 나가면 외기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금 이거 아무 정신 영상 자서전하고 관계없는 것 같지만 이게 중요하니까 이걸 알아야 됩니다. 말하자면 우주 공간에는 우주장이라는 게 차 있어요. 우주의 전파, 네. 우주의 소리. 우리가 못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주는 대전체다. 대전. 우리 사람 속에도 이렇게 만지면 뜨겁잖아, 몸이. 네. 이렇게 만지면 뜨겁잖아. 차갑습니다. 아니, 그 차가운 거나 뜨겁거나 하여튼 이렇게 만져보면 사람이 온도가 있잖아, 체온이. 네. 이것이 이 속에 뭔가 전기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사람을 만나서 손을 잡고 안고 하면 따뜻하고 그 통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주에도 있다. 그런 것이 정신유산의 핵심이 된다. 이제 차츰 설명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하늘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다 대전 현상이다. 이 말은 결국 사람에게는 정신이 가득 들어 차 있다는 거라 하셨죠. 그렇죠. 사람 속에 우리 속에 그냥 몸 말고 네. 몸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속에 들어있는 생각 속에 정신이 들어있다. 그것이 사람의 그게 본체다. 그냥 보이는
미소라고 하는 육체가 본질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무엇이 들어있다. 이거 이제 종교나 철학이나 이런 걸 이야기해요. 전에 할아버지는 제게 사람을 보면 똥자루 자꾸 먹어대니까 얘기했죠. 네, 할아버지가. 몸속에 차 있는 것이 음식이고 배가 부르다고 하는 것은 내 들어간 음식이 똥이 되어 나오게 되는 중이다. 이렇듯 먹기만 하는 것은 인성이 아니라 동물성이라 할 수성이라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그 속에 정신이 들었다면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사람 몸속에 뭐가 들었느냐. 똥이요. 똥이 음식이 들었지. 똥이라 그러면 좀 무식한 소리지만 하여튼 그게 똥을 만드는 공장이요. 똥 공장에 들어가가지고. 그러면 똥을 만들면서 그러면서 양분을 뽑아다가 코에 필요한 거, 어디에 필요한 거, 필요한 것을 갖다 주는 건데 이것이 인체인데 그것을 사람답지 않게 살 것 같으면 저건 사람이 아니라 똥자루다.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먹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무엇인가 사람다운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늘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뭐 공기에는 70%가 뭐 질소고 뭐 21%가 뭐 산소고 이런 게 나머지 1%가 뭐 아르곤이고 뭐 헬륨이고 수소고 이렇다고 하는 것을 이제 배우게 돼요. 네, 사람에게 는 정신, 하늘은 대전체이다. 그러면 우리가 배우게 될 하늘에 가득한 공기의 78%를 차지한다고 하는 것이 질소요. 21%가 산소라 쓰는데, 99%가 질소와 산소라고 그렇게 된다면은, 어째서 대전체라고 하는 것인가요? 라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마이크를 하나 보더라도, 네. 이 마이크가 우리가 볼 때 마이크 여기에 이제 뭐 스펀지가 있고 여기에 꼬비가 있고 밑에 받침이 있고 네.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그냥 사람으로 보면 육체와 같은 거예요. 이건 그냥 외모다. 그런데 이게 하는 일이 이 속에 무엇인가 전기가 흘러. 사람 속에도 기가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에도 그런 게 흐르고 있어요. 그것은 왜 흐르느냐? 그것을 흐름으로써 이게 마이크가 말소리를 전달하듯이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그 사람을 생각을 하는, 그 사람을 정신을 갖게 하는 얼빠진 사람이 아닌 사람다운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목적이죠. 그런 거예요. 하늘에도 층 계단이 있어서 우리가 아는 하늘은 1000km까지라고 하셨던가요? 그랬어요? 예. 그럼 그 위는 하늘이 또 있나요, 없나요? 근데 우주선은 12배가 넘어서 1300km 상공 하늘에서 계단을 13,000km. 3,000km, 300이라네. 근데 이건 또 뭔가,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비행기를 타봤잖아요. 네. 비행기가 얼마 높이로 날아간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 사진도 있고 들어봤는데. 그 10,000m 높이라고 해서 보통 10km예요. 그러면 구름은 0m에서 8m까지 밑에 있어요. 근데 그 10km하고 대기가 있는 곳은 1000km인데 그것도 배워요, 앞으로. 그게 대륙권이라고 해요. 대륙권 사이는 대륙, 경계면, 경계면에는 성층권, 성층권은 성층, 경계면 이런 하늘의 구조를 층층이 하늘의 구조가 있어요. 네. 그 하늘 구조 속에는 무엇이 들었는가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성분들이 들었어요. 우리는 그것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 허공으로 알지만 네. 허공이 아니에요. 그 외에도 무엇이 들어있다 이거예요. 그것은 왜 들어서 뭐 하느냐? 사람에게 끊임없이 생명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 공기를 통해서, 산소를 통해서, 무엇인가 소리를 통해서든 무엇이든 전기가 흐르게 한다, 사람 속에. 사람이 죽은 건 전기가 끊어졌다 소리예요. 그렇지, 전기가 끊어지면 이거 전기 안 오면 죽은 거잖아. 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전기는 어디서 오느냐? 우리는 유선으로 전기 코드가 꼽혀 있는 게 아니죠? 네. 그 무선이에요. 무선이 어디에다 있어요? 몸 안에. 몸 안에 그 무선 장치가 하늘과 땅에서 기를 받아서 우리 몸에 힘을, 에너지를, 칼로리를 유지하게 만들어줘요. 신비한 이치예요. 그러면 이것이 단지 파먹기 위해서가 아니다는 거죠. 무엇인가 사람에게 뜻한, 그걸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있어, 목적이 있어, 창조 목적. 너무 길어지나? 어려워지나? 네, 알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만 보고 우리는 우리의 물질과 재산만 보는데 사실은 육체보다 재산이 더 크고 높은 것이 많은 것이 이제 더 크고 높고 많은 것이 정신이라는 거네요. 그걸 그렇죠. 모르고 우리가 세상에 살다 후손들에게 가르쳐주고 남기는 것이 고작 13,000km도 아니고 1,000km밖에 안 되는 물질만 생각한다고 이제 그렇다는 건데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니요. 진짜는 대전체다. 정신 유산이며 그 하늘 위에 하늘이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밖에 몰라요. 화초를 보면은 꽃밖에 몰라요. 꽃 예쁘다로 끝나는 거예요. 그 화초 속에는 꽃이 아니라 뭐가 들었어요? 뭐가 들었을까요? 배웠었는데 뭐였더라? 아니, 향기와 꿀이 들었어요. 네. 꿀이 들었다니까. 향기와 꿀이. 꽃은 그 꿀을 와서 벌 나비로 먹게 해가지고 네. 이세를 잉태하게 하기 위한 게 꽃은 그냥 그림이요.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는 꿀이요. 사람 속에도 미소라는 인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소가 뭔 생각을 하는 사람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영상자서전이라는 건 얼굴 찍는 게 아니라니까. 그의 생각과 정신을 찍는 거라니까요. 정신. 응. 네. 자, 이런 게 모두 정신유산 남기기를 설명하신 건데요. 그렇죠. 근데 하늘은 얼마나 높고 또 어떻게 구분되는지, 그럼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배울 것 하셨잖아요. 네. 그 하늘 위에 또 무한대의 하늘이 있다는 건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제 하늘 위에 하늘이 있다는 것은 하늘은 이제 나중에는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할 때 태양까지는 뭐 1억 5천 킬로미터라 빛으로 가도 1초에 30km씩 가는 빛으로 가도 뭐 8분이 걸린다. 이런 거는 이제 앞으로 지구과학이나 이제 우주를 배우면 배우게 되는데 할아버지가 오늘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구가 자전하고 돌면서 태양을 도는 공전하는 거를 배웠습니다. 그건 배웠어요. 근데 네, 태양도 또 돌아요. 태양이 지구를 다 거느리고 식구들을 거느리고 또 돌아. 2억 4천만 년에 한 번씩 성단을 돌아. 성단은 또 헤일로라는 걸 또 돌아. 또 이거 또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돌고 돌아. 그래서 그게 우주인데 그것은 가는 거리가 몇 억 광년 정도로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것은 다 그 광년이라고 하는 공간은 무엇을 담아 놓는가 하면 하늘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사람의 정신에 필요한 것을 담아 놓은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오는 거예요. 알았겠어요? 네, 근데 공전하고 자선은 확실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주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전부 전기와 같은 알갱이요 전자이며 우주장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일 수도 있다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그것을 양이온이나 음이온이라고 봐도 무리가 아니다 하셨는데 전자, 우주장, 이온 이게 뭐죠? 그 이제 이온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양이온, 음이온 이런 게 있는데 네. 이온이라는 건 그 우주 속에 지구 속에 공기 속에도 꽉 들어차 있는 것에서 배달해 주는 건다, 데리고 간다, 이끌어온다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이끌어오지 않고 해로운 것을 이끌어오면 그건 양이온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지구가 환경이 오염됐다는 것은 공기 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온화 됐다는 거예요. 음이온은 나무와 폭포가 쏟아지는 그런 네. 곳에 많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몸을 청결하게 하고 우리를 병을 치료를 해주는데 뭐 우주 속에 그런 것이 들었다. 이것이 우주가 그냥 텅 빈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로 하여금 네. 사람다운 생각을 하게 만들고 좋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건데 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걸 잘 모르니까 사람을 볼 적에 저 사람이 판사래 그러면 최고로 알아. 저 사람이 변호사래 그러면 그냥 부자 최고인 줄 알아. 그게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이 그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영상자서전은 그걸 찍기 위해서 시작하는 거다 그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주에 가득 찬 생명과 우리 몸속에 가득한 정신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할아버지는 이것이 음파, 주파 또는 영파라고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게 다 정신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주에 가득 찬 것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리로 왔습니다. 화면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영이 날아다니는 영혼이 날아다닌다. 그래서 그걸 할아버지는 영파라 그래요. 영파라는 말은 뭐 세상의 과학에서는 안 쓰는 말인데 할아버지는 이제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이 영파 소리를 하는 건데 네. 영이 움직인다. 영혼이. 그래서 사람이 영혼이 네. 우주에서 날라와서 원래 우리 사람의 영혼은 우주에서 왔다는 게 들어보면 우주에 주파수가 있어요. 그러면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나 이런 게 다 주파수로 인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몇 번에 맞추면 네. 그건 이제 몇 번에 맞추고 그런 건 주파수 이런 방송국 가는 사람은 다 공부해야 돼 앞으로. 그거 다 공부하면 할아버지 뭐 공부를 그 전문가가 아니니까 공부를 하지만 기초한 거 아는데 그런 것이 날아다니고 있다. 이 공중에는 되게 무한한 것이 날아다닌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 하늘이 보내는 것이 있고 마귀가 보내는 것이 있고 공장에서 나오는 굴뚝에서 나오는 몽골에서 날라오는 황사먼지 같은 미세먼지 그런 나쁜 것들도 있고. 하늘에는 구름이 있고 비행기는 구름 위 10km로 날아다니고 천둥과 번개는 구름에서 쏟아져 내리지만 구름은 겨우 0km에서 8km 아래로 그렇죠. 떠 있어서 그 높은 하늘은 층층이 너무 많고 높아 다 추론할 수가 없다고 하시는데요. 그 속에 정신이 들어차 있다는 증거라도 있습니까? 그거 증거가 있죠. 그 증거는 뭐 과학적인 증거는 잘 안 나왔어요. 근데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 불경이나 성경에는 그게 나와 있어요. 그 어떻게 나와 있느냐? 성경에 볼 것 같으면은 성경 시편 19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소리를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 궁창의 세상에 가득하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렇게 움직인다. 성경에는 이걸 이미 그 시대의 말로 성경에 볼 것 같으면은 이런 것이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걸 얘기해 놓고 있고 네. 불경에서 가장 한국의 큰 경전이라고 하는 화엄경이라는 게 있어요. 화엄경 해보세요. 화엄경. 화엄 사상이라는 것은 겨자씨 속의 우주라고 해서 사람이 우주다. 네. 우주하고 똑같이 생겼다. 이 속에서 사람이 해, 달, 별처럼 이렇게 움직이고 운행하고 윤회하고 돌아다닌다. 그 화엄경의 우리 신라 전통 의상이나 원효대사가 보급했던 화엄불교 사상은 사람 몸이 그냥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연과 연유로 묶여 있다. 달과 별이 내 몸이고 내가 달과 별이고 돌멩이가 내 몸이고 모든 것이 인과가 형성돼 있다. 이런 것은 이미 과학으로는 안 밝혀졌지만 경전으로는 철학 세계에서는 밝혀져 있는 거예요. 증거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태양에서 온 것이 그러면 이 성경과 불경에서 말하는 우주에는 공기가 아니라 이름을 정하지 못하는 것이 가득 차 있다는 건데요. 또 우리의 생명은 열과 빛 그러니까 태양에서 온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태양에서 왔다고 하는 신앙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의 생명은 태양에서 왔다. 우리의 몸은 땅에 있는 거로 만들어졌지만 그리고 땅에 있는 것을 먹고 살아가지만 그렇게 해서 사는 진짜 우리의 생명은 외계에서 태양에서 왔다. 태양신을 숭배하는 나라가 세계에 많고 네. 우리나라도 고조선 때나 고구려 때 이럴 때는 태양신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섬기기도 했고요. 지금도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가 세계에 많아요. 근데 태양에서 딱 온 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다. 태양은 우리를 길러주는 역할을 한다. 태양은 열을 내려보내고 빛을 내려보내고 그 식물을 자라게 해가지고 우리가 먹게 만들고 네. 그 먹게 만들고 태양이 그러니까 태양은 음식을 만들어줘. 네. 밥상이요. 근데 그 먹고 뭐 하는 거냐 하는 건 또 다른 얘기. 예. 태양에서 온 것이 아니라 창조주께서 하늘에게 농사를 지으라여서 우리에게 먹게 한다 하신다는 말씀. 아직은 머리가 풀리지 않습니다만 그런데 시청자들은 이런 몇 말씀을 번을 보는 거예요 지금? 23번입니다. 23번을 보는 거예요? 네. 시청자들이 아마 이게 아이고 뭐 설명을 저렇게 하느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게 뭔 소리를 하려고 하는 건가. 근데 정확하게 전달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 미소는 듣기에 어떻게 들려요? 어렵습니다. 네, 결국은 이것이 모두 사람의 몸을 이야기하고 돈만 벌어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후대들에게 전해줄 우리의 정신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미소가 이게 뭔 얘기인가 못 알아듣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못 알아듣는 게 맞아요 사실은. 근데 이게 사람의 정신 세계에 들어가는 것 같으면은 네. 공부 잘하고 출세하고 대통령이 되고 이런 건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네. 그것이 나는 농사를 짓고 살았으니까 나는 인생이 실패다. 낙심하는 것은 바보라는 얘기가 돼요. 네. 나는 대학을 안 갔으니까 나는 세상에 나고자다. 그게 아니다니까.
어부를 하고 농사를 짓고 무식하고 한글을 몰라도 아버지는 위대하고 어머니는 위대하고 네. 사람은 그 사람의 속에 정신이 들어있는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든가 뭐가 있어요. 그것이 훌륭한 것이지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많이 배운 지식을 가지고 옷은 월급은 돈은 많이 버는데 나쁘게 살면 자손들이 잘 안 돼요. 그럼 자손들이 막 장애인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네. 엄청 문제가 돼. 재벌들 딸 아들이 자살하는 것도 있잖아요. 네. 소용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아들 딸이 나보다 더 기쁘게 즐겁게 잘 사는 세상이 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정신세계예요. 네, 그러면은 우리 정신이란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주에 가득 차 있는 것이 하늘이고 하늘 그 넓은 공간에 콩알만한 것이 지구이며 지구에서 아주 멀고 먼 곳에는 보이지 않는 하늘이 있었는데 거기는 공기가 아니라 이름도 정하지 못한 기가 꽉 차 있다. 그것이 대전체일 수도 있고요. 천 전체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거기서 온 영혼이 우리의 생명을 만들어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몸 육체인데요. 바로 그 육체 속에는 우리의 진짜 주인이 되시는 정신이 들었다는 거네요. 철학의 세계나 과학의 세계나 영의 세계 이런 건 교회에서 배워요. 그러니까 우주에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다는 걸 우선 알아야 돼. 보이는 것만이 세상이 아니다는 걸 알아야 돼. 저기 우리 하늘이 하늘만 여기 보이고 산대 가려서 한번 저쪽 나면 하늘이 있어 없어? 있어요. 강물이 여기만 흘러가는데 저 밑에 있어 없어? 있을 거예요. 어떻게 알아? 아빠만 숨만 보지 말래요. 그러니까 뭐래? 종이 하나로 이거 하나로 이걸 가리면은 네. 세상이 다 안 보여서 세상 없다 그럴 수는 없잖아. 네. 그와 같이 비행기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보면 더 멀리 보이고 비행기에서 보면 더 멀리 보이고 하늘에 올라가서 우주선을 타고 보면 더 멀리 보이고 네. 망원경으로 보면 더 멀리 보이지 않는가 말이야. 그지? 네. 그런데 이 우주 공간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 말은 나는 내가 오늘 벌은 10만 원, 5만 원, 내 옷, 내가 앞에 있는 밥상 외에는 모른다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책은 뭐하러 봐. 공부는 뭐하러 봐. 있지도 않은 세상을 뭐하러 미국을 있다고 워싱턴 소리를 왜 해. 워싱턴 안 가보면 모르잖아. 네. 가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이 있다. 이게 지금 세상은. 뭘로 알아요? 영상으로 하는 거야? 네. 영상으로. 정신유산. 그건 책으로 하는 거예요. 책이요? 공부를 하면 알게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는 것은 쌀털만큼이고 안 보이는 것은 하늘만큼이다. 그 안 보이는 속에 안 보이는 무엇이 들었다. 사람 속에 미소 속에 얼굴만 보이는 게 아니라 미소 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고 정신이 들었지. 네. 그거를 말해야 되는 게 영상자서전이다. 그냥 사진 찍는 게 아니다. 그래서 자기 입으로 나는 이렇게 산다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속에도 전기가 있고 또 전류가 흐르면서 양전화, 음전화가 있다 하시니 이건 또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요. 이런 건 과학책에 다 배워요. 이건 배워. 네. 근데 전기는 좀 알겠지만 전류는 뭐고 또 전화는 무엇이라 그러셨죠? 그러니까 전기라는 것은 이제 총체적으로 전기 불이 들어오게 하는 이 장치를 이 시설을 전기라고 하는데 저게 원래 아무것도 없는 공중에서 저게 잡아내는 거예요. 전기를 처음에 어떻게 개발했는가 하면 네. 호박에다 전기라는 말은 원래 그게 뭐더라 원어가 그게 호박이라는 말이에요. 호박에다가 털을 이렇게 문지르면 호박이 네. 털을 문지르는 호박은 호박끼리 막 잡아당겨 막 끌어당겨. 네. 근데 유리를 비단으로 문지르면 유리끼리 막 밀어내. 네. 그게 이제 전자 현상이야, 자기장 현상이야. 자전이라. 자석 현상 비슷한 거지. 자화. 자화. 그렇지. 대해? 자화, 대화, 전화됐다 그래. 전기화됐다. 그거 어떻게 배웠어? 학교에서 배웠어요. 그런 것은 이런 것은 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아까 말하는 무한대 공간에 무엇이 들었다 그런 것은 좀 다른 얘기지만 그래서 이 사람의 몸속에도 이러한 전기가 흐른다. 전기요? 할아버지 뱃속에 여기 배꼽에다 귀를 대고 미소가 들으면 뭔 소리가 날까 안 날까? 그때 들어봤어요. 한번 들어봤지? 네. 그러면 카메라를 옮겨야 되는데.
전기는 대전체, 전원은 전기 저장소, 전류는 흐르는 물처럼 나돌아다니는 것. 그러면 우리 몸 역시 하나의 지구와 같은 소우주라는 뜻이네요. 소우주가 뭐예요? 소우주, 작은 우주. 소우주. 소우주. 그건 소주라고 하면 정말 그건 완전히 소주가 돼서 큰일 나네. 소우주, 우리의 몸은 소우주야. 우리의 몸 속에 강도 흐르고 바다도 있고 땅도 있고 구름도 있고 우주, 지구하고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할아버지 배 대고서 들어보니까 네가 뭔 소리가 난다 그랬어. 한번 물소리요. 어떻게 얘기해봐. 물소리밖에 안 들리던데. 물소리? 네. 근데 물소리가 어쩌다 한 번 나? 아니요, 진짜 많이 나요. 그냥 끊임없이 나요. 끊임없이 나. 네. 그 윤서 배도 들어보면 그렇고 아빠 배도 그렇고 엄마 배도 그렇고 배꼽 윤서는 지가 싫어해요. 치료해? 네, 무겁다. 아니 저기를 보고 해야 되는데 근데 왜 딴 데를 보고 말해? 그러니까 사람의 몸속에서 너는 물소리밖에 못 들었어? 네, 물소리밖에 못 들었어요. 물소리가 아니라 망치질하고 한마 치는 소리도 나고 그거는 심장 소리요. 여기 심장에서 뛰는 소리 또 무슨 소리가 나냐 청진기를 대고 들어볼 것 같으면 네. 숨 쉬는 소리가 와 이런 소리가 막 고동치는 소리 청진기 놀이 해봤어 안 해봤어? 아, 해봤어요. 해봤어? 들어봤어? 실제로 해봤어요. 들어봤어? 네. 그럼 뭔 소리가 나?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어렸을 때 갖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람의 몸은 살아가지고 무엇인가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그게 바로 아까 말하는 보이는 것만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 얼른 진행하세요. 얼른 진행하세요. 네. 근데 제가 할아버지 배꼽에 이제 귀를 대고 들었더니 그 괭을 흘러가는 소리가 들렸는데요. 그렇죠. 그렇다고 했죠. 그런데 다른 소리도 많이 나는 것이 우리의 몸인가요? 그렇죠.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청진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여러 가지 소리가 난다고. 결국 우리의 몸은 전기처럼 팔팔하게 살아있고 강물처럼 흘러다니는 것이 있어서 그것이 생명이라 쓰는데 생명하고 전기하고 정신하고 같은 것입니까? 생명과 정신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조금 달라요. 허리를 내려야 돼, 고개를. 달라요. 생명하고 정신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생명은 사는 거고 정신은 정신이고. 생명은 전기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움직이는 현상이 생명 현상이요. 그래서 그 생명 현상에서 전기불이 켜졌다. 네. 혹은 발전기가 돌아간다. 네. 혹은 그것이 로봇을 움직인다. 네. 그러면 로봇가 무슨 일을 하느냐? 네. 뭘 집어 나르느냐, 부시느냐, 전쟁을 하느냐, 이것이 정신이요. 정신이요. 그 정신하고, 생명하고 정신하고는 좀 다르죠. 생명은 있으나, 네. 정신이 나쁜 정신이 있고 좋은 정신이 있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겠죠. 네. 생명은 에너지에 가깝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생명은 에너지. 맞아. 그렇게 네, 말하면 돼. 전기를 꽂아주면 발전기가 돌아가듯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몸이 움직이게 된다. 네. 이것을 음식에 나오는 열량이라는 건데 열량과 칼로리 에너지는 같나요? 이것이 모두 정신 유사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이 이 사람이 사람 속에서 그러니까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면 최고로 성공한 것 같이 알지만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왜 아니냐 할 것 같으면 그가 정직하지 못하면 그가 후세들에게 본이 되지 않고 착하지 않고 나쁜 대통령이 될 것 같으면 대통령이 된 것이 부끄러운 것이고 안 된 것만 못한 것이다. 네. 내 지위와 관계없이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사느냐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신유산 남기기 영상 자서전을 찍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영상 자서전이라고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아니 그냥 과학인지 모르겠다고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관계가 있나요? 그거요. 그거 진행자가 나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진행자가 그걸 잘 듣고서 가닥을 잡아서 협조를 해줘야 돼요. 지금 이게 공허한 이야기 같지만 이제 이게 물론 할아버지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설명을 제대로 못했어요. 네. 그렇지만 이걸 들은 사람들이 아하 저게 뭔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것을 감지한다면은 이건 성공한 거예요. 뭔 얘기를 하는 거냐. 밥 먹고 옷 입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재산 많고 아파트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것이 바로 영상 자서전에서 남기라고 구원하는 당신의
메시지다. 생계가 내가 정신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관계가 있는 얘기예요. 직접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네. 그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나 할아버지의 설명이 서툴고 부족할 뿐이다. 맞아요. 네, 이런 걸 이제 고민하지 않고 쉽게 생각하고 만들면 영상가사전에서 할 말의 수준이 떨어지게 된다. 맞나요? 하늘이 뭐예요? 말 어, 정확하게 하세요. 할 말의 수준이 떨어지게 된다. 맞나요? 그렇죠. 할 말의 수준이 떨어지죠. 그냥 겉만 찍지요.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말 속에서 영양가가 떨어져서 30평짜리 아파트는 딸이 갖고 40평짜리 아파트는 둘째가 갖고 이 아파트는 마제가 갖고 땅은 팔아서 똑같이 나눠 가지라고 하는 물질 유산이 남기기. 네, 그런 수준을 넘지 못한다 하시는데 맞아요, 할아버지? 그래요. 정신 세계를 생각하지 않으면은 그 물질밖에 안 보여서 이런 영상 자서전에서 난 별로 찍을 것도 없어. 생긴 것도 이렇고 있다고 소리를 한다 이게. 전혀 그게 아니다 이거죠. 전혀 그게 아니라. 네. 자, 그럼 직접 어법을 써서 바로 직접 말씀해. 어법이라고 있어요. 직접 어법. 네. 직접 어법이 아니고 직접 직접 어법. 네. 간접 어법이 있고 직접 어법이 있어요. 네, 그럼 뭔가요? 알려주셔야죠. 저희 뭐. 지금. 직접 어법을 써서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어법이 뭐냐 이건데. 직접 어법은 돌려대지 말고 비유를 대지 않고 바로 말하는 걸 직접 어법이라고. 그러니까 볼륨하게 딱 말하는 거. 그렇지. 간접 어법이라는 거는 다른 얘기를 하면서 그걸 나타내는 걸 간접 어법이라고 해요. 아. 말에는 직접 어법이 있고 간접 어법이 있어서 직접 어법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를 혼낼 때 너는 이것이 좋지만 이렇게 하면 좋겠어. 이러고 그냥 간접 어법이고, 너 이렇게 하지만은 직접 어법이고, 네. 네. 그러면은, 지금, 그럼 직접 어법을 써서 바로 말씀해 주시고, 네. 네, 정신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몇 가지 예를 들어주세요. 네. 첫째는 첫째는 무엇을 이제 예를 들어주는 수밖에 없는데 직접 어법으로 할 수가 없어요.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 중에서 내 마지막 유언이다. 너희들은 교회를 잘 다녀라. 너희들은 형제간에 싸우지 말고 너희들은 절에를 잘 다녀라.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이 평생에 살아왔던 것 중에서 남기는 말이에요. 뭐 재산 아파트는 누가 갖고 이런 거는 그건 정신유산이 아니다. 그건 물질유산이다. 네. 그건 격이 떨어지는 것이다. 예, 그게 첫째고요. 둘째는요? 둘째는 또 예를 들면 내가 이건 꼭 내가 아나운서가 되고 싶었었는데 네. 아나운서가 못했다 이게. 우리 아들이 아나운서가 될 수가 없을까? 그래서 할아버지가 워싱턴 미국의 소리방송 아나운서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가 못했지만 아들이 됐잖아요. 그럼 네. 죽으면서 평생에 너희들 화목하게 지내고 뭐 양로원을 하나 세우든가 미국의 소리방송 아나운서가 되든가 이렇게 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직접 어법으로 쓰면 정신유산이죠. 셋째는 말하자면 우리 집안은 원래 예로부터 어떠한 집안이고 효를 중시하고 뭐 이렇게 가풍이 이렇고 집안의 가훈이 뭔데 그러니까 부부가 화목하고 형제가 화목한 게 재료 뭐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런 것들이 정신유산에 속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하시면 어쩔까요? 그런데 이런 거를 찾아서 영상에서 말하라고 하면 너무 어렵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렵다고 하죠. 그런데 어떻게 작가도 아닌 사람들이 정신 속에 든 유산을 꺼내겠습니까? 그러니까 나가 할아버지 같은 작가가 들어가서 대화를 해야 이게 된다니까요. 그냥 그 사람 내가 보고서 판단해가지고 그 사람이 찍으라는 것만 찍으면 영상 자수냐 내가 가서 그 사람한테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그거 해보니까 어때요? 평생에 그러면 뭐 목사님을 하셨어요? 평생에 교장 선생님을 해서 해보시니까 어때요? 애들이랑 징그러운 목소리가 나요 그런다든가 내가 40년 교직생활 했는데 아직도 더 하고 싶다든가 뭔가 있어요 그 사람한테. 그래서 작가인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들어가 대화를 해보면 이번에게는 무엇이 흉내나는 맛있는 꿀이로구나. 그 사람의 정신세계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그걸 뽑아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 면담으로 작가이신 이야기 할아버지가 그것을 꺼내도록 거들떠준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 거들떠가 아니라 거들어주는 거죠. 거들어주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때 참 교장 선생님 평생 하시면서 한번 뭐 기분 나빴을 때가 있었습니까? 보람 있을 때가 있었습니까? 그걸로 만족이십니까? 내가 아쉬움이 많아요. 무엇이 아쉬움입니까? 그러면 자손들이 뭐 교장 선생님, 교장하지 말고 우리 아들은 총장을 해야지. 총장을 한다면 대학교 총장은 무엇을 정신으로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 그저 선생은 깨끗해야 된다. 라든가 뭔가 있어요. 네. 그런 걸 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십 개씩
질문지를 만드는 거지. 10개, 그러면 20개. 몇 개 됩니까? 한 60개를 만들어. 60개. 60개로 너무 그러니까 많지 않나요? 1분에 하나씩 예. 묻고 답하고 그렇게 하면 60분 걸린다고. 아, 그러니까 질문 포함 1분 한 개씩이면 60분이면 1시간이 걸린다는 건데요. 네, 지금 그러면- 화면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화면 넘어가는 거 같네. 그런 거 이거 안 넘어가면 안 돼요. 자, 1위로 넘어왔습니다. 이거 지금 꺼진 건데요. 지금 꺼진 거는 지금까지 켜 있었나? 네. 그거 참 큰일 났네. 이거 화면 일하기 어렵게 생겼네. 자, 그럼 이제 그렇게 이제 1분에 한 개씩이면 60분이면 1시간이죠. 그러면은 그 여섯 개랑 이렇게 60분의 문항은 작가니까 할아버지가 만드는 거죠. 혼자 만드십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이 살아왔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혼자서 원고를 만들죠. 근데 그 혼자 만들어서는 완성이 안 되고 네. 그 사람한테 보여주고서 또 그 사람하고 또 뺄 거 빼고 고칠 거 고치고 해서 그 목적은 진짜 그 사람이 남겨야 될 말. 네. 정말 우리가 미세들이 교훈으로 받을 어린이들이 받아야 될 고개 숙이면 안 돼요. 어린이들이 받아야 될 교훈 같은 것을 딱 찾아내야 돼요. 여기가 화면이. 넣을 것, 뺄 것, 고칠 것 이런 거를 수정, 보완, 삭제라고 한다면은 이런 걸 고쳐가면서 확정하는 것인가요? 그렇죠. 그 이제 장소도 옮겨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분이 평생에 몸담았던 어디 장소 뭐 기억나는 곳 이런 곳을 가서 네. 그분이 기억하기 좋고 생각하기 좋은 것 그런 곳에 가서 찍기도 하고 또 가족들 부부간에 뭐 같이 이렇게 찍어도 좋고 또 후배들하고 제자들하고 같이 찍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원고가 좋아할 자서전이 좋아진다. 그런데 누구든 질문 문항이 똑같은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똑같이 뭐 고향이 어디냐 뭐 네. 부모님은 어떤 분이냐 뭐 그런 건 공통 질문인데 그런데 그게 공통 질문이라도 답변이 다르니까 고향이 어디냐면 어떤 사람은 대전이고 어떤 사람은 청주고 어떤 사람은 제주도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통 질문이라는 건데 다 다르다. 같으면 누가 못하겠느냐. 뭐 같은 말을 해도 다르고 다른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뭐가 네. 틀린가 하면 특히 알갱이가 틀려요. 핵심이 다른 건 다 장식이고 진짜가 있어요. 네, 자 그럼 이제 바로 촬영에 들어가는 건데요. 그렇게 이제 근데- 그렇게 원고가 완성되면 네, 중요한 게 빠졌습니다. 60개의 질문이면 질문만 많지 정작 한두 시간의 촬영에도 진짜 중요한 알맹이가 빠지면 안 되죠. 네, 그렇죠. 정신 가령 정치를 했다. 아니면 정치인으로 살아가겠다. 아 정신 그런 건 재미없게 말하면 안 돼. 뭐라 해야 할까요? 그 빨리 읽으니까 그래요. 알맹이가 빠지면 안 되지 않겠어요. 정신 정신 가령 정치를 가령 이제 제가 말뜻을 이해를 못해서 가령 정치를 했다 아니면은 정치인으로 살아가겠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어떤 말을 끌어내서 말을 하게 이제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작가인 이야기 할아버지가 이제 하실 중요한 영상 사서전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이제 그 만나 보니까 정치를 했대. 네. 정치를 하겠대. 네. 그렇다고 하면 했대 하는 사람은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정치를 해보니까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정신유산이야. 그러면 정치를 하겠다 하는 사람을 만났어.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내가 다른 사람 정치를 하는 거 보니까 네. 진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빚을 없애는 정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라든가 네. 이런 것이 정신유산이야. 해가지고 장관 한번 해먹고 죽어야지. 이런 것은 웃기는 얘기다. 국회의원 배지 한번. 그건 욕심이죠. 그렇지. 그런 것은 치사하고 그런 것을 지금 보통 사람들이 철학이 없어요. 왜 정치를 해야 되는가. 네. 그런 것을 담는다는 이야기예요. 왜 정치인이 되라고 하는 것인가? 정치인이 되면 어떤 정치인이 되어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봉사할 생각이냐? 이런 건 사실 누구에게나 있는 거지만 말로 이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묻기를 잘 물어야 좋은 답변이 나온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요. 그런 분들을 모셔놓고 대통령이 되시려고 그러세요? 국회의원이 되시려고 그러세요? 잘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요. 꼭 잘 되시길 아주 간절히 축원해드립니다. 이게 소용없다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그냥 껍데기만 하는 거예요. 치장만 하는 거예요. 그러세요? 네. 근데 그 국회의원이 되면은 말이에요. 월급도 많고 비서관들이 9명이나 되고 굉장히 좋다던데 그래서 하려고 그러죠. 여러분. 예. 그렇게 하면 바보의 자서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그 9명의 그 보좌관들이 그 연봉이 뭐 6천만 원, 7천만 원씩, 500만 원, 600만 원씩 월급을 주는 사람을 9명이나 데리고 있는데, 그들에게 뭘 시키려고 그런가 하냐면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어린이를 위한 특별법원 하나 만들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뭔가 정신이 얼빠진 사람 같지 않아야 된다. 겉만 치장하면 안 된다. 그냥 멋있게 그러세요? 꼭 좋은 정치인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끝내버리면은, 뭔데 잘했지? 네, 하고 끝내버리면 그것은 좋은 작가가 만든 영상사서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이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런 것에서 바로 작품성이 높으냐 낮으냐가 가라진 이제 것이니까 가려지는 거죠. 네. 부분이는. 쉬운 거지만 정말 어려운 거란 말씀 알아듣겠습니다. 자, 그럼 한 가지 더. 어떤 분이 평생을 정신으로 살았다 칩시다. 근데 그런 분이 철회한다면 그분의 정신 유산은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그것도 예를 들어 달라는 것까지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글이 더 남았는데. 그럼 예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주신다면 말입니다라고. 네, 말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을 내가 영상자서전을 찍는다. 예를 들어. 우와. 그런다면 전두환 대통령은 이걸 안 찍습니다. 왜냐하면 하면 정직해야 되니까. 자기가 아들들한테 돈 안 줬다고 해야 정직한 거 아니요. 네. 근데 사실은 안 줬을까 줬단 말이요. 줬겠죠? 자기 통장에 29만 원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을 많이 한 사람은 영상자전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찍는 걸 좋아합니다. 거짓만 찍는 거고 말하자면 사기 찍는 거지, 그지? 사기 치는 걸 찍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걸 찍으면 안 돼요.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안 돼요. 정치인이다 할 것 같으면 전직 정치인이면 후회되는 게 뭡니까? 자랑스러울 게 무엇입니까? 그래 후대 정치인들에게 무슨 말을 해주겠습니까? 할아버지 이런 걸 찍죠. 그런데 출연한 분이요.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해본 경험상 정치는 이렇다란 말만 하고 마칠 게 아니고, 혹여 나를 닮아 정치를 하고 싶거든 이런저런 것은 너도 알 것이니 거꾸로 하고, 어떤 것 저떤 것은 너도 알 터이니 그대로 물려받되 나보다 낮게 발전시켜라. 뭐 이런 거란 뜻인가요? 맞지요. 자기가 경험을 했다면은 그분에게서 그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해가지고 느꼈던 거 고귀한 양식, 생명, 정말 귀감이 되는 말 그런 거를 찍어야 된다는 그런 거를 하체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출연한 분이요. 이제 하던 말이 술술 나오면 좋지만 말이 막히면 어떡하죠? 그게 어려운 얘기요. 출연하는 사람이 무슨 말하는 사람이 아니야. 여기 낮춰야 돼요. 할아버지하고 뭐 어린이. 화면이 빨갛습니다. 왜 빨갈까요? 노을이 지는가 봐 맞은편에. 그러니까 뭐 노을 지는 창가에서 우리가 촬영하니까 지금 저것도 불을 켜야 되는데 깜빡이적으로 안 켜고 시작을 해가지고 이 난리가 난 거예요. 조명 가서 켜고 오든지 저기. 저기 있습니다. 거기 저 검은 지금 이렇게 돌아왔는데요? 색깔이 변했네. 네, 신기하다. 그러니까 말이 막힐까봐 네. 그 진행자가 필요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말이 막히면 미소가 말을 풀어줘야 돼요. 가능할까요? 진행자는 앞으로 누구든지 인터뷰를 하려고 그러면 인터뷰를 안 하려고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인터뷰 이거 쉬워요. 제가 쉬운 거 보라고 이렇게 하지 말을 꼬드겨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렇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게 영상 자서전을 찍으려고 하면은 이게 세타를 풀을 때 올 하나만 튕기면 다 풀어져요. 한 올만 터주면 그걸 말문을 터준다고 하는 거예요. 역시나 진행자가 말머리를 터주고 말을 이끌어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네요. 네, 진행자가 그렇게 중요하군요. 그러니까 이게 진행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듣고 못 듣고가 결정이 나요. 진행자가 들었는데 열심을 해서 들어서 그걸 여기서 한 말이 말 같지 않으면 진행자가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정리를? 그러니까 알아듣게 풀어줘야 돼요. 그게 모르겠으면 그게 뭔 소리입니까?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말을 시켜서 진행자가 이해가 안 가는데 넘어가면 그건 인터뷰가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털컥 그러지 말아요. 할아버지가 이제 누구를 모시면은 그분을 말을 잘하도록 받쳐주는 게 원고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원고는 지금 미소 같은 경우는 원고가 없으면 안 되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원고를 하지만 할아버지는 원고는 그냥 메모지 정도예요. 메모지 정도. 그러면 1, 2, 3, 4, 5, 6, 7 이렇게 순서가 있어서 그대로 흐름이 있어서 흐름을 1분 내에 써가면서 어떻게 한다는 게 딱 나와야 그게 완전한 진행돼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또 마칠 시간이 되어가니까 차츰 마무리하는 쪽으로 말씀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저쪽 카메라는 끄고 네. 1번 카메라로 가는 거네요. 네,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51번 문항을 네. 진행하세요, 올라가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할아버지가 저보고 마칠 때가 되거든 이런 질문을 하나 하신 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질문들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할아버지가 이 영상 사전에 모시고 싶은 분들이 많지만 7분들의 예를 들어줬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열심히 살아오신 어르신들 중에서 첫째가 전직 기업인이라 하셨거든요. 할아버지 어떤 분이시고 왜죠? 첫째는 여기 기업인들을 많이 모시려고 하는 것은 기업인들이 우리나라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네. 농사꾼들이 우리나라를 일으킨 면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인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제조업체들이 일으켰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어디 텔레비전 같은 데 나가서 또 혹은 뭐 말을 해보거나 혹은 자서전을 내거나 그래 보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분들의 그 가르침이 굉장히 귀한 게 많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 세림의 고종환 회장님 같은 분의 이야기 속에는 아주 그 소중한 지식이 많아요. 그런 분들을 첫째로 모시려고 하는 거예요. 네, 두 번째입니다. 전현직 공직자금 고위직이죠. 네, 고위직에 있거나 계셨던 분이 있거나 계셨던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국무총리 장관, 이제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군수, 경찰청장, 경찰서장, 대법관, 판사, 검사, 대통령을 하셨던 분은 더더욱 좋고요. 네, 할아버지 왜죠? 네, 이분들은 나라 살림을 하던 분들이에요. 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장관, 국무총리 이런 분들은 나라 살림을 해서 5천만, 4천만 우리 국민들의 전체가 살아가는 살림을 하던 분들이라서 그런 분들이 영상 자서전을 찍어야 되는데 KBS나 이런 데서 이런 걸 안 찍습니다. MBC에서도 안 찍어요. 왜 안 찍을까요? 그냥 정치 얘기만 해요. 무엇을 예산을 어떻게 했고 어떻게 편성했고 뉴스만 해요. 지금 할아버지가 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당신은 왜 장관이 되었으며 당신은 왜 국회의원이 되었지? 한 일이 뭐냐? 나는 솔직히 국회의원을 나는 5선 국회의원을 하는 건 할 일이 너무 없고 나는 부끄럽다. 솔직히 법안도 내가 만드는 게 아니다. 나는 대학 교수들한테 돈 주고 법안 초안 만들어다 했는데 그 법안이 그게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건 솔직해야 돼. 근데 그 사람들이 안 나와. 예를 들어 전두환 대통령 같은 분, 전직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같은 분 모셔올 것 같으면 그분들이 여기서 시시하다고 안 해. 시시한 게 아니라 정직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곳은 여기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사실 잘 안 하는데 그래도 그분들 중에 검찰이나 군수나 시장을 하신 분 중에 내가 이런 걸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부족해서 여기까지밖에 못했네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해줬으면 좋겠어요. 할아버지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이나 전두환 전 대통령도 여기 오시면 되는 건가요? 되죠, 되기야. 놀러와요. 되긴 되죠. 그런데 그분들이 안 옵니다. 안 옵니다. 왜 안 오느냐고 왜 안 물을까? 당연히 바쁘시니까 겠죠? 그래도 물어야지. 왜요? 그 사람은 그렇게 하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 사람들이 내가 안 옵니다 그러면 왜 안 올까요? 그렇게 해야 되지. 그럼 시시해서 안 온다더니 내가 뭐라고 할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안 옵니다. 어디에요? 여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안 오는 이유는 여기 오면 거짓말을 하면 안 되니까. 할아버지는 그냥 거짓말을 못하게 만들어. 그리고 진짜 그 속에들은 진짜 백일 꺼낸다니까. 당신 눈물을 흘리는 일이 뭡니까? 이걸 한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여기 올 수가 없고 오면은 정말 좋지. 네, 신나게 하세요. 아주 기가 하나도 없어요. 네, 두 번째입니다. 전현직 공직자 중 고위직에 있었던 분이 말했고요. 그거 했네요. 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네요. 네, 전현직 변호사, 의사, 대학 교수, 약사, 건축기술자, 노무사, 법무사, 공무원, 기자, 통역사, 변호권, 경찰관 등등. 할아버지 왜지요? 직업을 거기 많이 갖다 놨지. 몇 번째 했어요? 지금 세 번째. 네, 54. 세 번째 했죠? 네 번째는 다 읽어야 안 돼요. 네 번째, 다섯 번째. 2줄 정도만 읽어요. 네. 하도 많아서. 저기 지금 세 번째에서는 누가 어디가 세 번째? 전현직 변호사, 의사, 대학 교수 네.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 이런 데 나와서 해야지. 그런 분들은 참 좋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영화배우나 방송기술자나 연극배우나 탤런트 이런 사람들이 이런 데 와서 내가 살아보니까 앞으로 연예계에 나오려고 하는 사람은, 앞으로 운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우리 후배들 어린이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인기나 끌려고 하고 무슨 뭐 옷자랑이나 하고 이런 것은 아니다 이게. 텔레비전이나 그런 데서는 나와가지고 이번에 뭐 어디 뭐 LA 간다는데 뭐 저기 거기 패션에서 뭐 어쩌고 그런 거, 엉뚱한 이야기 그 거짓말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네. 네 번째입니다. 전현직 가수, 운동선수, 영화배우, 이제 피아니스트, 방송 기술자, 연극 배우, 탤런트, 방송 PD, 연극 연출가, 뮤직비디오 감독, 애널리스트, 연예인 매니저먼트, 파티 오거나이저, 게임 시나리오 작가, 네, 이렇게 있는데요. 네. 등등등 있는데, 다 읽어드리지 못할 것 같고, 할아버지, 왜일까요? 이런 사람들이 그 지금 다양한 사람들이 해당된다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농사하는 농업인, 어업인, 축산인 이런 분들은 이건 좀 다 안 읽은 거예요. 세상에. 그리고 운전을 하던 사람, 혹은 뭐 비서관 출신, 혹은 뭐 보좌관 출신, 뭐 이런 사람들, 네. 그 사람들의 착한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 영상에 담아서 자서전 누구나 출연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전현직 애견 미용사, 헤어 디자이너, 알코올 중독 및 금연 치료 전문가, 물리치료사, 캐릭터 디자이너, 호스피스, 물류 관리사, 응급 구조자, 커뮤니티 가드너, 환경 기사, 컬러리스트, 환경 전문가, 컴퓨터 그래픽 디자이너 이렇게 등등이 있는데요. 할아버지 진짜 많네요. 네, 할아버지 왜일까요? 할아버지가 이 직업의 종류가 뭐뭐 있는가 해서 거기서 복사해 온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사연이 있고, 거기에 애로가 있었고, 거기에 보람이 있었고,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우리 후손들이 가고 있어요. 네. 그들에게 무엇인가 교훈이 될 만한 게 뭐지? 자꾸 움직여서 할아버지는 지금 뭐 할 건가 몰라.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서 네. 그분들의 이야기를 영상에 담고 싶다. 그래서 이 정상 자서전이 아주 좋은 자서전이 됐으면 좋겠다. 네. 여섯 번째입니다. 네. 전현직 의사, 한의사, 음악치료사, 비해치료사, 웹마스터, 항공고통관제사, 공인회계사, 사서, 웹마케터, 항공기 승무원이고요. 공해방지 전문가, 항공기승무원, 네. 공해방지 전문가, 사운드 디자이너. 거기까지만 네. 읽으십시오. 왜일까요? 이분들의 경험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지금 저 비행기인데 네. 비행기를 운전했고 조종했던 분들의 경험이라는 건 굉장히 재밌는 게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여기에 모셨으면 좋겠다고 지금 부르는 거예요. 네, 일곱 번째입니다. 전현직 상담가, 생물공학기술자, 이미지 컨설턴트, 네오나트 정물가, 생활체육 지도자, 네이미스트 맞죠? 맞나요? 네이미스트라고 할게요. 네. 선물 거래 중개인, 인테리어 디자이너, 네일 아티스트, 선박 기관사, 일러스트레이터. 여기 직업이 하도 많아가지고 어떤 건 뭔가 모르겠네. 네이미스트는 뭘 얘기하는가 모르겠네. 네, 모르겠는데 네, 할아버지 왜 이러지요? 나는 저런 분들 전부 다 우리가 색다르게 만나보지 못하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없어졌어. 여기 있습니다. 어디 갔어? 일러스트 트레이너, 무슨 뭐 저 선박 기관사, 네트워크 전문가 이런 네.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그 신기한 이야기가 많겠고 어린이들에게 그 좋은 이야기가 많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다 묻혀 있어. 텔레비전에도 잘 안 나와. 이 영상 자수 KBS에서 TV 해고록 울림이라는 걸 하더니 이것도 4월 18일에 40회로 또 끝을 냈네. 그것도 또 이제 안 해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 이건 지금 안 돌아가죠? 돌아갑니다. 돌아가면 안 되는데 돌아가게 돼 있는 거 맞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 진행을 해야 돼요. 네. 이제 다음번 넘어갈게요. 지갑이 진짜 많네요. 직업이 우리나라에는 뭐 한 몇만 가지 된다. 3만 가지 된다고 합니다. 근데 네. 뭐 미국에 20만 가지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분들을 만나 인터뷰 연구를 만들려면 그 분야를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누구하고 이제 색다른 무슨 작업치료사, 무슨 장례 지도사, 데이터베이스 전문가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걸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서 그분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네. 그래야 이거를 그 제대로 원고를 만들 수가 있어요. 네, 아는 것에는 끝이 없어 작가의 작품성으로 색깔이 달아나는 말씀 알겠습니다. 이제 이 모든 분들을 모시면 그분들이 영상 사선에 담아 남길 메시지를 뽑아 그것을 촬영해 제작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진짜 왜 이런 걸 만드신다는 건지 제작 계획, 이제 제작 기획 의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상업 방송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교육 채널이에요. 교육 사이트. 그래서 이제 세종인성학당인데 세종인성학당에서는 그런 분들을 만나서 어린이들에게 유익한 것을 담아서 어린이들이 보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이제 진짜 뭐 재벌이고 뭐 돈 많은 사람 같으면 후원을 해주면 되죠. 후원은 그렇죠. 받아야죠. 또 받아야죠. 그런가 하면 장비가 보완할 게 무지하게 많아요. 지금 장비 보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선 큰 화면을 사는데 아까 그 60만 원 주면 산다고 그러는데 50인치 아까 전화 왔잖아. 중고 현기 60이요? 아버지 중고 60만 원 주면 50인치에 사더라고. 현균에 그걸 150만 원 주고 샀어요. 새 거를. 그 얘기를 나한테 하는 거야. 앞에 이게 깨졌으니까. 그리고 또 고프로라고 지금 바로 방송 장비를 고프로를 사야 또 될 것 같고 그런 것이 있죠. 근데 이거 왜 만드느냐? 어린이들 좋으라고 만드는 거예요. 어린이들이나 후손들이 봐서 이렇게 우리 어른들이 살았구나. 우리 부모가 살았구나. 우리 할아버지가 살았구나. 우리 스승님이 이렇게 사셨구나.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네, 나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다 갈게가 아니라 안녕 이게 아니고 우리 후손들 어린이들은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잘 살도록 무언가를 가르쳐 준다는 것이 영상 그렇죠. 가서전이라는 말씀. 이게 바르자면은 네. 우리가 잘 사는 거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후대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후대들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네. 저거를 눌러야 돼요. 말씀하세요. 중간에 눌러야 나중에 가서 편집이 된다니까. 미리 조금 눌러야. 그래서 그 후대들을 우리보다 네. 더 칭찬받고 훌륭하고 잘 살게 하고 더 잘 입고 잘 먹고 살게 해주기 위해서 네. 걱정 없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영상 자서전을 이렇게 찍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여기서 청광로 작가편 영상 가서선 아주 어려웠던 제5부 제목 정신유산 영상으로 만들기 마치겠습니다. 오늘 정말 어려웠어요. 어려웠어? 네. 자꾸 어렵다 하면 안 되는데. 언젠간 배우겠죠. 할아버지한테도 배울 거고. 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거든 이웃 다른 분들께도 널리 전달해 주시고요. 주변에 출연하면 좋겠다고 보이시는 분들 좋은 영상 사서전이 되실 만한 분이다 싶으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할아버지 마지막 하신 말씀 꽃 이야기로 마치신다 하셨지요? 아닌가요? 맞죠? 꽃 이야기로 마친다. 네. 사람이 꽃 이야기로 마칠 건데 네. 카메라를 옮깁시다. 1번으로. 네. 사람의 외모를 보면 안 됩니다. 꽃나무가 있고 꽃나무에 잎사귀가 있고 꽃 자체에 꽃잎이 있어요. 네. 꽃잎이 있어요. 근데 그 꽃에 진짜 그 속엔 뭐가 들었다고 꿀! 꿀이 들었다고 그렇게 좀 어렵게 안 하고 바로 대답하네. 사람 속엔 뭐가 들었어? 장기. 정신. 장기가 그러면 안 된다니까. 정신. 장기는 육체요, 그냥 인체요. 지금 꽃 속에 뭐가 들었어? 꿀! 사람 속에는 정신. 정신이 들었어요. 정신이 들었어요. 사람이 뭔 정신으로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꽃만 찍지 사람들이. 꽃만 이쁘다고 그러지. 네. 근데 꽃 속에 향기 꿀을 빼먹어야 될 거 아니야? 철쭉 맛있어요. 아니 꿀을 먹으면 안 돼. 안 돼요? 먹는 게 아니야. 먹는 꿀은 따로 있어. 아카시아 꿀이니 뭐 밤꿀이니 뭐 벌이 날라온 거. 철쭉꿀이라는 건 검증이 안 된 건데 하여튼 사람의 거중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이 살아왔던 것 중에서 꿀과 같은 진액이 있다. 네. 그것을 끌어내서 그것을 찍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 며느리, 아들, 손자, 손녀까지 다 출연하면 좋다.
네, 그렇군요. 네. 네, 역시나 손자, 손녀, 어린이들하고 같이 출연하면 더 좋다. 정말 할아버지다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네,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은 정말 과학에 대한 것을 할아버지 이러니까 뭔가 묽게 닮았어요. 아유. 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할아버지 육부도 있습니까? 육부가 뭐요? 제 육부. 육부가 생각나면 또 만들죠. 갑자기 그렇습니까? 만드는 게 아니고 이제 원고가 만들어지고 또 이렇게 떠올라야 만드는 거예요.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네, 그러면 육부도 기대하도록 하면서 오늘 제 5부 정신유산 영상으로 남긴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참 재밌었지만 어려웠기도 한 재밌는 단어들이 많았습니다. 어렵지 이 당연히. 영상이 끝나면 할아버지 저를 어떻게 두면 좋겠어? 손을 좀 주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화면, 그러면 화면 쳐서 이만 저는 화면을 안녕. 부숴야지요. 네. 네. 화면은 다정하게 나왔네. 네, 대형이 나왔습니다. 화면 우리가 안 보고 했잖아. 네, 안녕히 계세요. 저기 끄시고 얘도 네, 아직 안 꺼졌는데. 네.